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를 맞고 있는데 정부와의 타협점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양보 없는 대치에 산업 현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심각해지고 있네요. 화물연대 파업 12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 밝혔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좀 셌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 반복될 거다. 강경 대응 방침 밝혔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간부들과의 이 회의에서 네. 현재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 또는 북한의 핵무장에 관련을 짓는 네.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예. 이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업에 대한 불법 파업에 대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의지를 천명한 그런 어떤 화법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때마다 이 양보 또 원칙 없는 양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절대 안 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더라면 북한이 과연 핵무장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네. 이런 점을 이제 빗대어서 우리의 이 파업도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양보하고 또 회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 파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결코 불법 파업에 굴복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을 강력히 어떤 그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 피해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짚어볼까요? 그 부분도. 예, 현재 지금 물류가 차단이 되는 바람에요. 네. 생산을 해놓고도 그것을 실어내지 못하는 산업계 현장에서의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각 기업들 이를테면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고 건설 공사장이 일부 스톱된 거, 또 이제 주유소 같은 데는 주유소 기름 재고가 떨어져서 예. 현재 주유를 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국가 전체적으로도요. 지금 항만의 물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수입 물량 이것이 제대로 지금 물류가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번에 11월 달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에서 수출이 감소한 요인 중에 하나도 물류가 막혀서 막판에 원래 월 말에 수출이 물량이 큰데 수출량이 이 물류난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현재 정확한 추계는 좀 더 진행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산자부의 추정치로서는 조 단위 이상의 지금 산업 현장에서의 차질, 생산 차질과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업무명령 미이행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면서 법적 책임까지 언급은 했고요. 또 정유나 철강도 그렇고 다른 업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도 초일기에 돌입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추가 조치 필요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비조합원들 이탈도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핫 이슈가 업무 개시 명령에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노조원들이 법대로 복귀를 하느냐라는 그런 쟁점인데요. 오늘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24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이 차주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일단 업무 개시 명령에 바로 불응했을 때 1차 명령에 불응하면 30일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불응하면 완전히 이제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처분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고요. 또 이것을 이제 사법 당국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대목도 정부가 오늘 조사 결과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어떤 화주들을 차주들을 대상으로 바로 행정적 조처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관심은 현재는 업무 개시 명령이 시멘트에 국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유 그 컨테이너 롤리에 확대하고 또 철강에까지 확대하는 이 문제도 지금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철강과 정유에 대해서 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연이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 어떤 그 자동차 화주를 대상으로 한 예.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질 것 같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어정쩡한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많은 비조합원들은 네. 업무에 빠른 속도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나름대로 또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고 집단 운송 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신분 보호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부의 이런 엄정 대응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입장은 불변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인데요. 민주노총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좀 짚어주시고 또 노동계와 정부의 교섭이 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꾸준히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실 테고 양측 의견을 좀 좁힐 만한 묘수도 있어야 될 텐데 박사님 보실 때 어떤 뭐 그런 묘안이 좀 있겠는지 좀 예상을 해보죠. 예. 예, 지금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소속인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내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화물연대의 어떤 겪고 있는 피해를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민노총 차원에서 총궐기에서 정부가 대항하겠다 이러는데 민노총 입장은 현재의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예. 중대한 산업 피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맞는 것인지 또 근로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ILO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달에 이 일몰제를 폐지하고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한 안전운임제를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한 방침을 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면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결국은 이 민노총이나 정부나 서로 간의 그 한치의 어떤 양보가 없는 아주 극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또 날씨 이런 여러 가지 물류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최악의 조건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우리 전쟁 중에 또 적진하고도 서로 협상과 타협, 대화의 끈은 놓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묘수를 만나가서 대화하면서 좀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쪼록 그 경제에 좀 미치는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머리를 싸매서 묘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한국 경제 뭐 저희가 꾸준히 이 시간 통해서 예상을 해드렸습니다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 권역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른 것 같은데 그 지표를 좀 보자면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은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너무 급격하게 또 한꺼번에 아주 깊이 오게 되면 이것이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돼서 경제가 수년 동안 살아나지 못할 예. 아주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에 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전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착륙을 강조했던 것은 서서히 비행기가 아주 활주로에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도를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실물 경제가 여전히 건실한 상황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 국제 유가가 오르는 이런 점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이래 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현재 5%죠. 5%인데 한때 그 6.3%까지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 물가도 여전히 5%로 높긴 하지만 하락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7월 달에 6.3이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5.6, 5.7을 끝에서 5.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5.0도 여전히 높은 거지만 하락 속도가 이런 식으로 되면 몇 달 내에 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더 문제는 산업 생산 지수는 무려 1.5% 생산이 감소되면 결국은 이것은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수출은 14% 감소했죠. 네. 이런 와중에 내수도 줄어서 소매 판매 지수가 0.2% 감소를 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사이에 하락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산업 생산이나 GDP 또는 수출, 소비 수요 이런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목에서 바로 현재 물가가 소비자 물가 5%로서 목표치보다 2배 반이 높은 상태인데 우리 지금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될 가스 요금 또 가공식품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가에 비해서 생산, 소비 이런 지수가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가장 우려했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생산, 산업은 크게 나빠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기자님 보실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것까지는 뭐 어려울 것이다. 그럴까지 뭐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좀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세요? 예, 경제가 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뭐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각종 거시 경제 지표로 봐서는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포착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스태그플레이션 없이 연착륙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특히 그 산업 생산 또 GDP 수출 소매 판매 이런 지수가 급속히 떨어지는 이런 관점을 볼 때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금 조절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을 이제 당분간 좀 유보할 상황도 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의 상관관계 우리만 금리를 인상을 안 한다든지 또는 통화를 완화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지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참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게 미국 달러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상승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건 내리건 우리나라 금융 상황에 관계없이 미국 달러가 안정이 됐고 지금 환율이 1,200원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4달 반 만에 환율이 급속하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돈 가치가 자 지금 환율로 치니까 이 꺾은선 그래프가 밑으로 한참 많이 나갔을 때보단 150원 정도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1,444원 4원까지 가는데요. 지금 1,290원대로 다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4달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은 달러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또는 유로화, SDR 이런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달러의 상대적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외화의
달러 환산 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올라가는 예. 그런 면에서 일단 환율 부분이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3.5% 압박해서 기준금리 인상 마무리하기 희망한다 했으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끝으로 삼성전자 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기 사장단 인사를 2023년 단행을 했고 7명의 사장단 승진 인사를 오늘 발표했는데 일단 좀 눈에 띄는 점은 전문 경영인 출신의 첫 여성 사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 처음으로 회장에 승진하고 한 달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회장으로서의 이재용 인사 스타일이 예. 나올 것이다. 주목을 끌었거든요.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7명의 사장단 인사를 했는데 이번 이재용 회장의 첫 인사를 보면요. 이 대목은 첫 번째 여성을 발탁한 삼성에서 처음으로 여성 사장이 나왔습니다. 뭐 그전에 사장이 없지는 않았죠. 이부진, 이서연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오나 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제외하고 일반 전문 경영인으로서 여성 사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예. 자, 여성의 시대에 맞게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앞으로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선 기업인 삼성에서의 여성 인력 전진 배치는 예. 앞으로 그 기업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 쪽에 그 아주 비중을 많이 둬서 예. 기술에 앞선 분들을 전방위로 끌어냈고요. 네. 또 하나는 신상 필벌. 공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예. 또 하나 굳이 꼽자면 지금 엄중한 경제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해서 기술과 여성, 안정 뭐 이런 것에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인사 이야기까지 오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